네, 6월 22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은 확실히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이원화되게 됩니다. 그 작업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오늘은 이분과 함께 출발하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사실 지난 금요일에 대통령께서 춘추관에 직접 오셔서 브리핑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예, 기자들은 전부 앉아 있고 대통령은 서서 이제 직접 질의응답을 하는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9박 10일간에 이어진 유럽 순방에 대한 성과 보고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홍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좀 주셨어요. 의원님께서는 지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제가 좀 눈에 들어왔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장시간 얘기를 했다. 90분간 오찬. 그 G7 회의 만찬 때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자리를 앉게 돼서 90분 동안 북미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일단은 중지, 그다음에 감축, 그리고 비핵화 이렇게 3단계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주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뭐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취지의 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공감을 표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찍은 사진을 뭐 14일인가 본인 SNS에 올렸대요. 그래서 이게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하나 좀 눈에 띄었고 그거 이제 외에는 이번 유럽 순방의 성과를 국민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그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 이 국내에서 다른 이제 이슈 때문에 순방 성과가 굉장히 많았는데 또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만한 소재가 많았고 국가의 국격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돼서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 여당인데 여당으로서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크게 저는 책임과 포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당이 책임과 포용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내 갈등과 의견 충돌도 상대방을 모욕하지 말고 또 없는 사실 만들어내서 공격하지 말고 사실에 기초해서 경쟁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대통령 입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전쟁. 그 경쟁하면 좋겠다, 전쟁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원수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그리고 모욕, 헐뜯기, 그리고 서로 죽이기 경쟁 이런 거 하지 마라라는 건데 지금 당은 상당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너무 심각해서 저희들 뭐 댓글창에도 막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거나 또 당원분들이 많이 저희 프로그램 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어느 정도로 좀 염려하고 계십니까? 당 내부에서는. 예, 그 너무 과열되고 있다. 그런 이제 지적들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전당대회가 되면 저 후보들 간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면 이제 주장과 반박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전당대회라고 하는 게. 그렇지만 이제 그 주장과 반박이 대통령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네. 늘 사실에 기초해서 주장과 반박이 이루어져야죠. 네. 그리고 이게 당내 경선인데 당내 경선이 마치 국민의힘과 싸우듯이 그렇게 선을 넘는 예. 것까지 가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경선이 끝나면 우리는 또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예. 또 동지로서 같이 지내야 되는데 그런 선을 넘는 공격을 해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굉장히 와닿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싸우듯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내전적 상황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민주당이 갈등해야 되는 상대는 야당인데 예. 내부에서 오히려 국힘과 싸우듯이 선을 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서로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 어제 이제 그 우원식 전 국회의장께서도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내셨어요. 그 메시지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원식 의장님의 메시지는 대통령님의 메시지하고 뭐 일맥상통. 일맥상통하는 그런 메시지다. 예. 당의 어른으로서 예. 그 방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우려를 예. 하시고 당에 당부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여간 국회의원들 간에도 사실은 28년 총선이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조금 갈라져서 서로 또 이렇게 싸우는 측면은 없나 그런 것도 좀 성찰해보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이 말씀을 전쟁하지 말고 경쟁하라고 하셨는데 네. 그 더 나아가서 경쟁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벌어진 그 당내의 여러 주장과 반박은 네. 대부분이 정청래 대표께서 하신 말씀에서 비롯됐습니다. 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발언들을 듣고 입장에 있는 의원들이 발언을 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것은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발언이 당대표 발언으로 나왔으면 그 발언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발언인지 이 발언이 부적절하다 또 했다면 부적절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의원님께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시기도 했는데요. 여하튼 이제 당내 상당히 과열되어 있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전쟁 말고 경쟁으로 예. 특히 이제 정책 그다음에 담론 이런 거 위주로 노선 뭐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주신 걸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밤사이에 그 연어회 술 파티 의혹으로 이제 딱 압축되는데요. 그 위증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언론들이 좀 각각의 입장에서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의원님께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단 그 의원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국민 참여 재판이다 보니까 재판이 끝나면 끝나는 직시로 아마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이른 아침인지 새벽인지 뭐 선고가 됐던 모양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선고가 나오자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그 선고가 우리 민주당이 그간에 했던 조작 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마치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런 소재로 이용을 하던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고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우리 이제 국조특위 의원들한테 제안을 했고 그 기자회견문도 제가 썼습니다. 예. 네, 그 판결문의 의미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판결문은 이제 세 개의 그 공소 사실에 대한 건데, 네. 첫째가 김성태 측이 이화영 부지사의 부탁을 받아서 이재명 후보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냈다. 네. 이걸 기소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것은 배심원 7명 전원 일치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이것은 죄가 안 되는데 증거가 없는데 네. 기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소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 타격을 가하려고 기소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배심원 전원일치로 무죄가 선고됐어요. 네. 그 이게 조작 기소의 진상이 드러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묘목과 밀가루를 경기도에서 이제 북한에 네.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사업을 했는데 예. 그것과 관련해서 그게 직권남용 뭐 등등의 죄에 해당되느냐. 네. 근데 그게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됐어요. 네.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형사소송에서 들어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네. 처음 나왔고 예. 그 후로도 공소권 남용이 실무에서 재판 실무에서 인정된 사례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희귀한. 이 정도로 빅 뉴스입니다. 이것은 사실 검찰총장이 공소권 남용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되는 판결이 나왔으면 국민 앞에 사죄해야 돼요. 공소권 남용이 인정됐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의도로 사건을 쪼개기 기소하고 간보기 기소했다. 예. 이게 인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작 기소 실상이 판결에 의해서 확인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명석 국장을 기소하면서 네. 피고인 신명석과 이화영은 예. 이렇게 공소사실 기재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이화영을 피고인으로 기소할 수 있었는데 예. 이화영은 피고인 신분은 주어지지 않은 채 기소해서 이화영은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명섭 재판에서는 나가서 자기를 방어할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러나 실질은 피고인 신명섭과 이화영을 기소함으로써 공범. 마치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예. 그런 그렇죠. 결과를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신명섭 일부 유죄 판결이 나니까 이화영을 순차 기소한 겁니다. 예. 이게 쪼개기 기소한 거죠. 쪼개기 기소. 간보기 기소한 예. 거죠. 그러면 이화영의 재판부는 어떤 영향을 받냐면 예. 신명섭 재판부에서 이화영을 주어로 넣어놨기 때문에 예. 그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재판부는 이걸 지적한 겁니다. 네. 아니 왜 신명섭을 기소할 때 이화영도 같이 기소해서 예. 이화영이 법정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를 방어할 기회를 줘야지 예. 그렇게 뒤통수 치는 쪼개기 기소를 하느냐. 예.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네. 신명섭을 잡고 이화영을 그 다음에 잡고 이화영을 잡은 다음에 이재명을 올라가 이런 전형적인 수법의 기소거든요. 예. 순차 기소를 위한 그렇지. 것이었다. 예. 이게 어제 판결에서 인정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국정조사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하는 것과 똑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거죠. 네. 근데 이게 잘 부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제일 큰 거라는 그렇죠. 거죠. 예. 공소권. 술이 제공됐느냐 이제 이게 예. 세 번째인데 술이 제공됐느냐는 우리가 이 싸움 과정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네. 음식이 제공됐느냐, 연어회가 제공됐느냐, 술이 제공됐느냐 이것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진술 세미나가 있었느냐, 그렇죠.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 예. 김성태에 대한 김성태가 수사 협조한 대가로 특혜가 있었느냐, 예. 이런 게 본질이다라고 예.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본질에 해당되는 5개 핵심 사항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에서 증언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건 위증으로 기소를 못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본질에 해당되는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5개 키워드에 대해서는 이화영의 말이 진실이다. 이 진실이라는 것을 깰 방법이 없다 해서 위증 기소를 못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술이 제공됐느냐, 술을 페트병에 넣어서 물처럼 제공됐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네. 그런데 그 부분만 딱 떼가지고 이중으로 기소했고 평결 결과도 4대 3, 유죄 4, 무죄 3이 나왔는데 네. 이게 형사소송법에 무죄이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돼야만이 유죄를 선고할 수 있거든요. 그게 307조 2항인가 그래요. 네. 근데 7명 중에 3명이 무죄다라고 주장했으면 그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것은 아니다. 따져볼 만한 이게 7명, 7이 한 사람이라면 예.
한 사람의 마음속에 7분의 4는 이거 유죄 같은데 예. 7분의 3은 아니야 이거 무죄 같은데 지금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판사는 네. 무죄를 선고한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법리에 맞단 말이에요. 근데 판사는 그 배심원단의 의견을 따라서 유죄로. 그런데 이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 3명이나 무죄 의견을 냈어? 그러면 합리적 의심이 아직 다 회수된 게 아니네. 예.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게 맞고 예.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버스 기사가 승객을 버스로 교통사고를 내서 예. 사망한 사건인데 예. 이게 버스 기사가 승객이 내린 다음에 출발할 때 그게 넘어져 가지고 바퀴에 예. 깔린 사건이에요. 예. 근데 버스 기사는 나는 못 봤다, 볼 수가 없었다라고 변명한 사안에서 예. 배심원들이 유죄 무죄가 갈렸어요. 근데 더 다수가 유죄 취지를 냈는데 네.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4대 3이니까 무슨 축구 경기 하듯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 판단은 잘못되었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항소심에서 네.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결정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박상웅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쌍방울 이사가 예. 검찰청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에서 예. 처음에 소주 3병, 생수 3병을 샀다가 예. 소주를 페트병에 넣었다 보니까 페트병이 좀 남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마저 채우기 위해서 1병을 추가로 사잖아요. 네. 그래서 소주 4병, 생수 3병을 산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 이것은 영수증으로. 그러면 이건 반입하기 위해서 작업했다는 정황을 나타내는 증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법무부에서 특별점검팀을 꾸려서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외부 음식과 소주가 반입된 정황이 있다. 그래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상황인데, 근데 이 부분은 왜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그거야 이제 판결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판결문이 아직 안 나와서 왜 이게 인정이 된 건지 안 된 그래서 건지. 이 판결이 예. 마치 예. 그간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에 반대되는 판결이라고 국민의힘이 프레임을 잡고 공격하던데 그건 매우 잘못된 거다. 판결을 오도하고 왜곡한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취지를 충분히 담아서 어저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내용이 이제 전면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소위 이제 대한민국의 레거시 미디어들, 이제 기성 언론들은 법원이 연어회 술 파티는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소위 이제 조작 기소 특검의 명분이 사라졌다.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렇게 썼어요. 심지어 이제 경향신문 같은 진보 언론도 오늘 아침 일면에 관련된 보도를 비슷한 맥락으로 썼는데요. 그 언론의 이런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겨레 정도가 좀 사설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의원님께서 앞서 주신 대로 이번 사건에서 이제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공소 기각을 한 결정이다라고 봤는데 대부분의 언론은 이제 조작 기소 특검 물 건너갔다 이런 분위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 먼저 네. 이제 이런 이제 4대 3의 평의 결과가 나온 것은 오히려 네. 특검의 필요성을 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수사를 해서 박상웅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때 소주 4병과 생수 3병을 샀지만 네. 내가 가는 차 안에서 다 먹었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를 통해서 규명할 수 있어요. 그러게 실제로 그 사람이 차에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렇지. 예. 특검 수사를 통하면 다 나올 얘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예. 특검이 가동이 되면 예. 더 이상의 거짓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자취를 감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많은 보도에서 나온 게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술자리 날짜에 대해서 좀 오락가락 진술을 한 대목,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직접 마셨다고 했다가 또 입에만 댔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진술이 좀 유죄 심증을 굳히는데 상당히 기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배심원들이 네. 또 재판부 배심원들이 네. 이게 입증 책임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편결 의견을 냈느냐 그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문에도 그 부분 의문을 예. 달아놨는데요. 예. 뭐냐면 예.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어요. 검사가 네. 술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이화영이가 거짓말했다. 예. 이걸 입증할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화영 부지사는 네. 술이 술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아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이건 술이 반입되지 않은 게 명백해. 예. 라면 유죄 의견을 내야 되고 예. 술이 반입된 게 제공된 게 명백해 하면 예. 무죄 의견을 내야 돼요. 네. 중간지대 예. 술이 제공됐는지 제공되지 않았는지 헷갈리네. 예. 그러면 무죄 의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배심원단들이. 예. 예. 그런데 지금 근데 지금 왜- 한 기자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예. 이화영이가 날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이화영이가 뭘 했다. 그것은 이화영 부지사한테 입증 책임을 주는 거예요. 네가 술이 제공됐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유죄야. 이건 그런 식인 입증 거죠, 책임을 지금.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검사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니까 채 술이 박상웅이가 편의점에서 술을 그렇게 샀다라는 네.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이 술이 박상웅 말대로 차 안에서 먹었다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다. 그래야만이 유죄가 입증이 되는 것이지. 예. 그걸 검사가 깨줘야 돼요. 예. 그걸 깨주는 입증을 못하면 예. 이 술이 검사실에 반입됐고 예. 제공됐겠네라고 예.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고 예. 이 합리적 의심을 깨려면 검사가 예. 박상우 말대로 가면서 차 안에서 먹었어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네. 그러면 차 안에서 네. 거의 뭐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이상 소주 4병을 소주 4병을 거기 차 안에서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에 부합하진 않습니다. 그 검사가 그걸 깨줘야 돼요. 그거 예. 못 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술이 검사실에 반입됐겠네 예. 라는 합리적 의심 예. 이걸 못 깨잖아요. 예. 못 깨면 무죄죠. 그래서 이 재판이 이상하게 지금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추후 다퉈서 진실규명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큰 본질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그로 인한 공소 기각, 그리고 이제 그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보도 자료를 내서 유사 사례와 관련해서 첫 번째 이제 공소 기각 사례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신 걸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24분인데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요. 일단 그 주말 사이에 인사가 났습니다. 예. 동부지검장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동부지검장으로 재임하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가 이번에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어제부터 좀 이러저러한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배경의 인사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대통령님께서 이제 어떤 배경으로 한찬식 민정수석을 세우셨는지 네.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고요. 다만 이제 한찬식 변호사 네. 전 검사장은 제가 알기로는 예. 이분은 이제 기획통입니다. 기획통. 기획통. 특수통이나 공안통은 아니고요. 예. 기획통이고 그래서 법무부에 근무를 했었고 예. 기획통이고 참모형입니다. 그리고 실무형이고 네. 그리고 일을 의원님과 근무연도 있으십니까? 근무연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제가 법무심의관 할 때 예. 그분이 법조인력 정책과를 했는데 그게 법무실 소속이기 때문에 회의도 자주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아는데 예. 그런 분이고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 추측은 네. 대통령님께서 이제 검찰 개혁 뭐 이런 걸 할 때 네. 정확하게 대통령의 의중을 집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실무 예. 실무가가 필요했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이 아주 원만해요. 예. 원만하기 때문에 후배들하고 관계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배들을 설득하고 네. 후배들을 우리 이재명 정부의 방향대로 이끄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후배들은 이제 검찰청에 있는 후배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10월 2일이면 이제 검찰청이 완전히 문을 닫고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오늘로 딱 102일 남았습니다. 사실상 100일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단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보안수사권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첨예한 쟁점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보안수사권 문제. 이제 보안수사권은 이제 먼저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보안수사권은 폐지해야 된다. 완전 폐지. 완전 폐지된다고 입장을 저는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더구나 이번에 조작기소 진상 국조를 하면서 보안수사권을 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더 굳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수사권을 줬을 때 그 보안수사권을 이용해서 또 다른 정치적 수사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것이 정치적 구호로 소모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구호로 소모돼서는 안 된다. 그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안수사권이 이미 정치 슬로건화 돼서 오염됐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국회에 모든 걸 이리만이 우리는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안수사권을 뭐 폐지에 완전 찬성하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뜨뜻미지하면 검찰 개혁을 하지 않을 사람 이렇게 정치 구화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고요. 이제 결국은 국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의총과 또 지도부 논의 그다음에 법사위 논의 등을 통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한 대로 따르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안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게 되니 안 되니 누구는 한다 누구는 또 여지가 있다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게 안 좋겠다. 저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치기 수단이다. 검찰 개혁은 민주당 의원들은 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똑같이 검찰 개혁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없앴을 때 경찰이 사건을 말아먹는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뭐냐. 또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의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수기해봐라.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될 문제지 이걸 딱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걸 찬성하지 않으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것은 정치적 의도로 수단화하고 이것을 정치 구화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된다. 그겁니다. 그 우리 언론에서 뭐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이채원 양 사건 같은 경우 때문에라도 뭐 일종의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보안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한동훈이가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확대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정조사 때 정치 검찰로 우리가 지목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또 보안수사권을 일부 남겨놓으면 그걸 또 해석을 통해서 확장하고 그걸 악용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역시 타당한 지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신에 보안수사 요구권. 보안수사 요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미진하면 경찰한테 다시 이것 좀 수사해 주세요라고 요청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좀 꼼꼼히 실무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일단 그렇게 제도를 해보고 그렇게 해봤더니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뭐 논의는 하나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다수의 뜻이 보안수사권은 전면 폐지하는 게 맞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국민의 뜻을 받아서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게 맞고 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보안 수사 요구,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 보안 수사를 좀 철저하게 네. 실무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문제점을 없애는 방지하는 차원으로 설계하는 게 맞겠다.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102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어서 준비에 차질이 없겠냐.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수청은 공수처보다 10배 이상 큰 조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이 더 걸릴지 알 수가 없다. 공수처 출범도 1년 6개월이 걸렸다. 그러니까 흡사 이 얘기는 지금 당장 목전에 닥친 중수청 공소청의 그 출범이 최소 지금보다는 훨씬 늦어질 유예되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논의가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1년인가 네. 그렇게 시간을 주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제 100일이면 충분하다.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이런 준비는 실무적으로 잘 해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성호 장관의 우려와 관계없이 또 중수청은 법무부의 소관이 아니라 지금 행안부 소관이죠. 예. 행안부가 저는 잘 준비해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 때 하신 말씀은 앞으로 민생과 경제 또 포용과 개방 이렇게 정부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당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싶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지난 민주당의 운영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다는 얘기로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이제 2년차, 3년차 네. 총 임기 중에 2년차, 3년차는 정말 이래할 시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1년은 정비의 시간이었다.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시간이었고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가 기획했던 새로운 일을 이제 하고 싶다.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당이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는 이재명 정부를 정말 완벽하게 온팀이 돼서 지원해 주는데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민주당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들께서도 여기에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